자, 수렴형, 판과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섭입대. 자, 무거운 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본 해구하고 칠레, 페루 해구, 남아메리카. 알지? 칠레, 페루 해구.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약간 차이가 있어. 자, 일본 해구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열도라고 불러요. 열도. 근데 칠레, 페루 해구는 있잖아. 섬이 아니라 그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대륙이 뒤에 있고 해양판이 나즈카판이라는 해양판이 섭입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뒤에 동해가 있으면서 섬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는 뒤에는 남아메리카 판이라는 대륙판이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와. 자, 이렇게 섭입하겠지. 그럼 이제 바다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충돌하면서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이 대륙판을 밀어버립니다. 알겠니? 그래서 밀어요. 근데 일본은 있잖아. 요렇게 되어 있어서 섬의 형태로 이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본 열도라고 그래. 얘를 일본 열도라고 그래. 알겠지? 일본 열도. 근데 칠레, 페루 해구는 여기가 섬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알죠? 남아메리카 대륙. 그럼 여기서 미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미는 힘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산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습곡 산맥이 형성이 돼. 자, 일본 해구는 섬이다. 알지? 자, 칠레 상다, 칠레, 페루 해구. 알겠지? 여기에는 산맥이 있다. 습곡 산맥. 안데스 산맥. 지금 내가 언급해 주는 것은 다 외워야 돼요. 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섭입대.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했을 때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일본 열도, 일본 해구, 섬이 만들어지기로 하고 칠레, 페루 해구에서는 안데스 산맥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야. 여기 해구도 만들어지지만 그 다음에 섭입대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도 있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날 때가 있어. 북태평양판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야. 그러면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서로 만날 때 이게 태평양판이 밀도가 약간 커.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큰 조금이라도 조금 더 큰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섭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북태평양판이 섭입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이거 들어봤을 텐데. 자, 이거 지우고 들어봤을 텐데. 마리아나 해구. 자, 지구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 그치?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섭입대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했을 때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자, 충돌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섭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섭입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양쪽에 충돌하면서 커다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인도판하고 유라시아 판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할 때 발산형, 수렴형 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존형 경계. 그래서 여기는 변환 단층. 맞지? 그래서 이 한 변환 단층이고
여기에서는 생성도 되지 않고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해령축이 끊어지는 거야. 판의 생성 속도 차이 때문에.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발산형 경계, 화산, 천발 지진, 그치? 자, 수렴형 경계에서 요 섭입되는 화산, 천발에서 신발 지진. 하지만 요 습곡산맥 충돌대에서는 자, 천발 지진만, 화산 활동 없어. 자, 여기에도 천발 지진만, 자, 화산 활동 없습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정리.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거냐. 그럼 판의 경계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변환 단층에서 가장 유명한 단층이 뭐냐면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보통 변환 단층은 해령축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어, 바닷속에. 근데 요 산 안드레아 단층은 이 변환 단층이 지표면으로 솟아오른 거야.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쪽으로 변환 단층명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영화도 나왔었어. 이제 산 안드레아 그 단층에서 지진이 크게 아주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주인공이 막 자기 딸 구하고 사람들 구하고 막 하는 영화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이게 잘 봐라.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지구에 있는 판이야. 판. 이거를 우리가 모두 다 외울 수는 없다. 그치? 물론 이제 많이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은. 자, 여기가 태평양판입니다. 그래서 요게 경계에서 이제 화살표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뭐야?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평양판과 여기 필리핀판 여기고, 유라시아판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 맞지? 자, 그 다음. 자, 나스카판 있지? 남아메리카판 있지?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페루, 칠레 해구예요. 이때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다. 있지? 안데스 산맥이. 그 다음에, 자, 요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있지? 여기.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마리아나 해구.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산 안드레아 단층.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화살표 보면 이게 발산형이고 얘는 수렴형 경계. 화살표 보고 판단하고. 자, 그러면 여기가 발산형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끊어지죠. 여기가 바로 변환 단층이에요. 변환 단층들이 군데군데 아주 조금씩 막 생겨. 그래서 크게 끊어진 부분이 있고, 그치? 크게 끊어진 부분이 있고, 자, 이것이 이제 변환 단층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뒤에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이 나올 거야. 자, 이거 우리 했던 거고. 자, 사는데 다층이고, 뒤에 뭐냐면은, 자, 여기 교재 뒤쪽에, 그치, 거기 바로. 자, 거기 있어요. 잘 봐야 돼.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나오는데, 자, 먼저, 자, 아이슬란드 열국대야. 아이슬란드 열국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아이슬란드를 지나가면서 만들었지. 대서양 중앙 해령. 그러니까 우리 해령은 대서양하고 태평양 크게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 그래서 아이슬란드 열국대. 그럼 이 열국대가 또 어디 있냐? 동아프리카 열국대 있지. 자, 여기는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다. 육지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 여기 아프리카 판 있죠? 자, 바로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령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열국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해구 위치. 자, 태평양판이 이렇게 가고요.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오면서 섭입이 되는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 그래서 일본 해구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열도라고 해요. 열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일본 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페루, 칠레 해구. 자, 일본 해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일본 해구는 섬이야. 섬. 근데 얘는 남아메리카 판의 대륙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스카판이 밀어내면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안데스 산맥이라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안데스 산맥이라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안데스 산맥 있지?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형성된 습곡 산맥. 그래서 화산하고 지진 활발하게 일어나요. 알겠지? 그래서 바로 요 페루 칠레 해구 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북태평양하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요 지점. 자, 여기가 뭐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해양판과 해양판.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는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야.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나 해구. 그래서 태평양판과 필리핀일 때 태평양판 쑥 들어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바로 여기가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있네. 인도판. 자, 여기 인도판 있어. 자, 인도판은 원래는 남극에 있었다. 그러다가 대륙 이동해서 쭉쭉쭉쭉 해서 적도 쪽을 지나다가 자,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에서 이제 같이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와요. 자, 유라시아판하고 빵하고 충돌하면서 대륙판끼리 충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충돌이야, 충돌. 섭입이 아니라 충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화산보다는 지진이야, 지진. 그래서 여기 네팔 그런데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 얼마 전에 거기 지진 한번 크게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위치하고 특징들을 잘 구분해야 돼. 자,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각 변동에서 판의 경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아이고 씨, 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이제 좀 많이 풀어주긴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몇 페이지냐? 143페이지. 자, 요 그림 나오지? 판의 경계를 나타냈대. 지진이 일어난 곳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 곳을 각각 다르게 제시한 것은, 그러면 A가 뭐니? 여기가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그러니까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A란 말이야. 화산 활동은 A는 일어나지 않지. 자, B가 서로 이게 엇갈려 가지. 여기가 산 안드레아 단층이야.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뭐만 일어나요? 지진만 일어나요. 화산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C는 자, 칠레 페루 해구입니다. 화산과 지진이 다 일어나요. 그치? C. 자, 요 D가 뭐니? D가? 잠깐만. 쏘리. 오씨, 잘못 봤다. 요 C는 변환단층이야. 변환단층. 그치? 자, 여기가 칠레, 페루, 해구가 되지. 자, 변환단층은 지진만 일어납니다. 화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자, 여기는 해구니까 지진하고 화산이 모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 히말라야, 산 안드레아 단층, 변환 단층. 여기 지금 변환이 있잖아. 잠깐만. 이 그림 좀 다시 보자. 확대 좀 시킬게. 에이! 쏘리. 이거네. 변환 단층이 아니네. 해령이네. 해령. 그림을 좀 확대시켜 봐야겠다. 큰일 뻔했네. 그치? 변환 단층이 아니지. 해령이지. 그러니까는 지진이, 화산 활동은 CD가 돼야지. 지진은 A, B, C, D. 답은 5번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자, 요런 문제. 자, 판의 경계야. 그러면 지금, 자, 여기가 해령이잖아요. 그래서 A는 해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B는 변환 단층이에요. A가 해령. 자, C는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네. 해구다. 맞지? 그래서 그림을, 자, 그럼 해령이니까 판이 생성되는 경계고, 자,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아니라 지진 활동만 일어나고 보존되니까, 자, 모두 신발이 아니지, 모두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얘는 천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신발까지. 해구는 기억만 답이 되는 거야. 자, 됐니? 쭉 전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체크 좀 할 테니까. 자, 전 세계에 분포된 지진과 화산이야. 보니까 지금 화산하고 지진대가 거의 겹쳐집니다. 그쵸? 그 대체로 일치하지.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띠 모양을 이루고 있고, 특히 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 고리를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그래서 좁고 긴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자, 태평양 가장자리는, 그치. 자,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로 맞고. 자, 대서양에서, 자, 여기가 대서양이야. 그치? 자, 지진은 중앙보다 가장자리, 자, 대서양을 보니까 가장자리보다는 중앙에 많이 분포돼 있어. 그치? 왜냐면 여기가 중앙해령이거든. 대서양 중앙해령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 주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보자. 우리가 판에서 자, 19번 문제 보면, 자, 해령이잖아. 멘틀이 상승하네.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해령이 된단 말이야. 해령. 자, 여기가 해령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꼭 잘린 단층 지점이 여기잖아. 그래서 요 B가 변환 단층이야. 알죠? 자, 그래서 변환 단층, B에서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요. 자, B에서는,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치? 자, C는 해령이니까 상승하는 곳이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 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D는, 자, 서로, 왜냐면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다. 자, 애매하면 확실하게 틀린 거 두 개 찾아. 자, 7번부터 보자. 해양 지각의 나이는 C하고 D인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나이가 많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D가 C보다 나이가 많아요. 알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A와 D는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다. 원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A는 이쪽이고 자, D는 이쪽이지. 서로 다른 두 해양판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하죠. 그치? 자, 잘 봐야 돼. 끊어진 부분은 여기가 끊어졌죠? 여기는 끊어졌니? 안 끊어졌니? 안 끊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보전형 경계가 아니야.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판의 경계면이 아니라는 거지. 자, 조심해야 돼. 자, 다시. 자, 21번 문제. 자,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야. 그러면 여기가 변환 단층이잖아. 그치? 자, 여기가 해령축이니까 요 지점은 이제 막 판이 생성이 된 지점이지. 그러니까 판의 생성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돼? 가장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와 B를 중심으로 가운데 0인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근데 얘는 두 지점이 0이니까 5번은 아니지. 자,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되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갈수록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해령축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해령축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많아진다.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자 봐봐.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자 말이야. 여기. 아니. 확대시키자. 확대시켜서 보자. 확대시켜서 보자. 아이씨, 우리 왜 이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요렇게 나눠야 돼요. 알지? 요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자, 요렇게 갈수록 멀어지니까 요 지점은 나이가 증가합니다. 맞니? 자, 요 지점은요, 나이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를 봐서 여기하고 여기를 봐봐. 어떻게 돼? 이쪽으로가 더 많지? 자, 여기가 더 짧지? 그러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쪽은 나이가 많고 여기가 이렇게 하면 나이가 적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자 여기 먼저 1번, 2번, 3번, 4번 하게 되면 자 여기가 A고 B면 자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아져요. 1번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줄어드는데 여기 기준으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 요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0이 됐지? 그치?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서 증가하겠죠? 3번 지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다르지? 요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조금 더 나이가 어려. 나이가 많어. 그리고 자, 요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나이가 줄어드니까 얘보다 많은 요 지점에서 요렇게 된다. 자, 이 모양 갖는 거 몇 번이지? 4번. 자, 이거 따질 수 있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항상 해령축을 기준으로 가야 돼. 해령축을. 그래서 이 문제 잘 봐두고. 자, 23번 문제. 자, 우리나라 주변에 판 운동이야. 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섭입대가 될 거고요. 섭입대에서 자, 충돌이 일어나니까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자,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고 이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활동이 자, 일어나. 자, 여기 동해기 때문에 여기는 섬 열도가 되는 거야. 만약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뭐가 돼? 안데스 산맥, 페루 칠레구. 맞지? 딱 요 두 가지만 구분해 두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봐요. 유라시아판은 밀도가 작다. 맞지? 태평양이 섭입했으니까. 자, 일본 열도는 해구. 여기가 해구잖아. 그럼 해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일본 열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란하게 생성이 되겠죠. 진앙은 지진이 발생된 지점은 자, 여기 해구를 기준으로 해양판이 아니라 대륙판 쪽이고요. 대륙판 표면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지지. 그치? 깊어지지. 자, 그래서 유라시아판 자, 진앙하고 진원제 차이는 뭐야? 그러니까 진원지가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진앙은 진원지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지표면. 그 여기가 다 진원지잖아. 그러면 다 쭉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진원지는 유라시안 표면이죠. 그치? 위쪽에 나타나는 거지.
자, 화산 활동은 해구의 동쪽이 아니라 어디다? 서쪽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지. 그래서 태평양판은 요 태평양 중앙 해령에서 쭉 만들어져 여기서 소멸되잖아. 그래서 요 태평양판의 암석의 나이는 최대 1억 5천만 년. 자, 이 이상은 되지 않는다. 왜? 소멸되니까. 있지? 요거까지도 알아도. 계속 같은 거니까 이것도 같은 거고, 이제 요거에서 저기 우리 26번 28번 문제처럼, 자 요런 게 아이씨 뭐야, 얘나 좀 차려. Hey, man. 왜 안 나와? 연결됐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문제처럼 나오잖아. 자, 얘가 섭입됩니다. 맞지? 해양판이니까 여기가 뭐다? 마리아나 해구. 자, 해구니까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나타나, 화산활동도. 자, 해양판과 해양판, 얘는 해령입니다. 화산활동하고 천발만. 자, 얘는 변환 단층이지. 자, 천발 지진만. 자, 신발 지진이 발생하냐요? A잖아요. 해구. 자,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냐? 해령이잖아요. 아니요, C.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대로 풀면 되고. 자, 참고로 호상열도가 뭐다? 호상열도. 여기에서 이제 그 호상열도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우리가 호상열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열도하고 필리핀 열도야. 그럼 일본 열도는 일본 해구. 얘는 마리아나 해구. 알지? 그래서 일본 해구하고 마리아나 해구. 그러면은, 섭입되는 거네? 섭입되는 거 찾아주면 되지. 그치? 해구 찾아주면 되니까. 자, 이것도 뭐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유형이고, 이것도. 자, 다시 32번 문제. 자, 여기가 해령축입니다. 그쵸? 해령축. 그럼 여기가 변환 단층. 자, 축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잖아. 자, 오래됐다는 얘기는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두꺼워진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 변환 단층이니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 천발 지진만. 그리고 자, 여기가 해구야. 그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란 얘기네.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면서 화산 지진은 대륙판 쪽에서 나타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지진은
천발에서 신발 지진으로. 알겠니? 자, 그래서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며 판의 소멸. 그렇지? 해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자, 판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도 이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되고요. A하고 비슷해. B판 여기에서 화산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A가 B 밑으로 섭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니? 자, 보존형 아니죠? 그치? 수렴형, 섭입형 경계고. 자, 그럼 이러한 섭입되는 곳에서는 해구가 발달이 된다. 자, 그렇다면 A가 섭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B 표면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니까. 그치? 그러니까 B가 A보다 밀도가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섭입되려면 A도 일로 움직이고 B도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더 빨라야 밑으로 충돌하면서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니까 B 기억은 6보다 작다가 돼야지. 맞니? 이제 알겠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각변동.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B 쪽에서, 그러니까 A가 B 밑으로 섭입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어딨냐? 뭐 하나 찾으면 나가면 또 하나 찾기가 힘들어. 뭐야? 아이씨, 여기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요 파트에서 마지막 파트는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면 돼. 이거 뭐 복잡하게 외울 것도 아니고. 자, 직권의 변화와 지구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산하고 지진의 영향이야. 화산 활동하고 지진의 영향. 자, 이게 몇 페이지냐? 137페이지. 자, 별건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복잡하게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쭉 보면 돼. 자, 화산 활동하게 되면은 첫 번째, 화산 활동하면서 나오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용암, 그렇지? 그다음에 화산 쇄설물, 그리고 화산 기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진. 자, 이런 것들이 화산 활동에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피해는 당연히 용암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거고요. 분출물하고 화산가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화산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폐륜기 대멸종이라고 배울 거야. 지질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생된 말, 판기아가 만들어져. 이제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판기아,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되면서 시베리아 쪽에서 거의 한 100만 년, 200만 년 동안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화산재가 대기를 덮어버려. 그럼 대기를 덮어버리면 햇빛을 차단하죠? 그래서, 자, 기온이 내려가요. 그렇죠? 기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나, 자, 이런 것들이 생명체한테 직접 줄 수 있고, 그 요게는 이제 여러 가지 산성 기체들이 되게 많아. 강산성의 기체들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물을 산성화시키면서 생물권, 지권, 수권에 영향을 준다. 그냥 쭉 보면 되고, 물론 이론점도 있지. 이론점도. 근데 피해가 훨씬 더 크니까 이론점은 뭐냐? 다시 토양을 만들고요.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 암석을 이루는 물질들이니까,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화산재는 무기질 풍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제 생긴 지형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뜨거운 마그마, 용암에 의해서 이제 온천수, 이런 것들에서 관광자원, 유용한 광물, 그 다음에 지열, 그걸 이용해서 뭐 난방 이용할 수도 있고, 발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난 곳에는 일단은 제방을 쌓고, 그래서 화산 세설물, 화산 분출에서 발생해서 빠져나오는 물질을 세설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산 세설물이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산탄, 화산력, 막 이런 식으로 화산재, 이런 식으로 막 크기에 따라서 막 이제 구분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세설물하고 고온의 기체가 오니까 얘네들의 경로를, 그치, 용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 줘야겠지. 그다음에 물을 뿌려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 분출이 되면 물을 뿌려서 속도를 줄이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야겠죠. 자, 그래서 화산 세설물은 화산 폭발 시 빠져나오는 고체 덩어리야. 그래서 화산 암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화산탄, 이건 크기 가지고 구분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서는 우리는 할 필요 없다. 나중에 지학, 네가 2학년 때 지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 알지? 자, 그 다음에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나오면 용암이고요. 알죠? 용암이고, 그 용암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그 화성암이라고 그래. 화성암. 그래서, 자, 용암이고, 화산가스 나오는 기체로 대부분 수증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산성 기체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피해 이런 것들 있지 뭐, 그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자, 이제 지진. 지진도 결국은 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나오긴 하지만 지진의 기본적인 원인은 지층이 불균형에 의해서 끊어지는, 보통 단층에 의한 지진이 많고, 그 다음에 화산에 의한 지진도 많고, 지하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지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진의 종류는 다양해요. 어쨌든 간에 그 지각 안에서, 지표 내에서 여러 가지 지각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서 발생한 진동, 파동 에너지가 바로 지진이야. 알지? 그래서, 자, 이게 지표면이 갈라지고요. 자, 이게 갈라지면서 뭐 가스 누출이나 전기 누선, 전기 차단,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자, 특히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바다에서 어떤 이제 뭐 화산, 바다에 있는 화산이 폭발한다고, 대규모 폭발한다고 하면은 흔들려서 쓰나미가 발생이 되는 해일. 그치? 그래서 동태평양, 아니, 거기, 일본 거 있잖아. 그치? 거기에 이제 한번 해가지고 쓰나미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진파를 분석해서 내부 구조와 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다. 우리가 지진파하게 되면 P파하고 S파가 있어요. 그래서 P파는 이렇게 움직이고 S파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과 이렇게 진동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동 속도가 그 지나가는, 지진파가 지나가는 매질의 밀도나 상태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통하지 못해. 그래서 지진파를 쏴가지고, 아, 지구 내부에는 이 지점에, 깊이 한 요 지점에서 뭐가 있네?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네? 밀도가 얼마큼 되네? 이런 것들에서 내부 구조라든가 물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자, 천연 자원, 지하 자원을 찾을 수 있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해일 조심해야겠고. 그냥 봐. 이거 문제 안 나와. 나와봤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 아니, 지진 발생했어. 일단 그럼 어떻게 돼? 집 밖으로 나오면 좋지. 근데 만약 못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 탁자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돼.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 차단해야 되고요. 왜냐, 합선이 생길 수 있고 가스 차단해야 돼요. 알지? 그리고 만약 밖으로 나갈 때는 일단은 무조건 출입구를 확보해야 돼. 흔들리면 다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돼. 전기는 무조건 끊어지니까, 위험하니까. 그럼 지진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되나
자,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래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 뭐,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